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 또 하나는 FOMC 회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이번 주 이벤트를 모두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주 이벤트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7.1이 나왔죠. 전월 7.7이었고 시장 예상 7.3보다도 낮은 상태가 나오면서 사실 어저께 장 초반에 초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다 밀어내고 끝났었죠. 그런 다음에 FOMC 회의가 다가왔는데요. 이 FOMC 회의에는 시장 예상은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거의 한 달 동안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로 인한 어떤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어떤 연준의 생각, 제롬 파월의 의견 이런 쪽이 더 키포인트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일단 빅스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예상대로 빅스텝이 됐고요. 우리가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년도 최종금리 전망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중위값이 5.1%가 나온 거죠. 지난 9월에 그 중위값이 4.6% 나왔으니까요. 그때보다 높아졌죠. 0.5% 정도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만약에 5.1%라는 것은 이번에 최종 금리가 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0.5%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0.5%라는 것은 베이비 스텝을 2번 하거나 빅 스텝을 1번 하는 걸로 내년에 끝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연준은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2021년도만 해도 연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2024년도에나 할 거다, 그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2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올해 2022년도 들어오면서 6번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금리를 4.5%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전까지 금리는요 전부 1% 내외 할 거다, 0.5% 할 거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한순간에 바꿔버려서 6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5개월 연속 둔화됐다고 하지만 7.1%거든요. 특히 제롬 파월이 어저께 성명서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월은 2%,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갈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리를 안 하겠다. 그럼 2%까지 간다는 얘기는 2%가 돼야만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금리 인상한 게 더 빨리 인플레이션을 내려오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더 할 확률이 높죠. 특히 제롬 파월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레리 서머스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스탑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멈췄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1970년대에 물가가 10%대 두 자릿수 올라왔을 때요.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고 그게 한 5%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까지 금리 인상을 해놓고 괜찮을 거야 하고 멈췄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거의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성급한 완화 정책은 역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멈추거나 또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을 경우에 대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처럼 더 많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거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장중에 상승도 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나스닥 0.76% 하락, 다우는 0.4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우를 보면 장중 한때 0.8%까지 올랐었네요. 0.8%까지 올랐었고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어저께 일단 상승폭을 다 내주고 끝난 거,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 재미난 거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의 연장선 안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보면요, 나스닥은 지금 장중 한때 마이너스 1.7%까지 빠졌었고요, 0.8%까지 올랐었네요. 그래서 끝난 거 0.76%인데요 계속 횡보하는 과정,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우는 저점으로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메리데일리의 어떤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과 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압승 가능성, 이 두 가지는 다 없어졌는데, 그 이슈로 올렸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돼서 올렸던 그 지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 장중 1404원까지. 어디 역외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본환율을 먼저 좀 보면, 본환율은 1296원에 끝났어요. 1296원에 끝나서 마감을 했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외환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작용했는지 1300, 여기 보시면 이건 오늘 건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역외환율 제가 본 거는 1304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끝난 건 1395원이었는데 저거는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가 무너지는 그 상황이었고요. 오늘 본장에서의 모습을 봐야겠죠. 어저께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역외환율이 1289원까지 밀려서 끝났었는데, 본장에 가서는 1300원까지 갔었고 1296원에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본장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본장에서 반영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환율은 밑으로 가는 거는 매우 제약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위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상수지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올라가게 되면 경상수지는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 환율은 아래쪽보다 위쪽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400 안착 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요 2399.25에 끝났어요. 1포인트 차로 끝났거든요. 근데 안착이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장이 하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없죠. 물론 요즘 중국장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미국장 영향을 받았다가 중국장 영향을 또 많이 받는데요. 일단 시장 흐름은 2400의 싸움을 또 한번 해보려는 그 모습이 시장에 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한 1% 정도 올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영향을 받을지 봐야 되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요 근래 매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흐름도 좀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